자, 2020년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양자의 자격의 인정 기준 및 소득 및 재산 요건. 자,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임대소득이 발생이 된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의 자격, 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산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재산 요건은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산 요건에 충족하려는 경우, 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지금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3,400만 원의 소득은 3,400만 원의 소득 합계액이 이하라는 가정에서 보면 바로 이 항목 나항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자,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죠. 자, 다만 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업자 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가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단돈 1원만 발생이 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업소득이 없으면 500만 원까지는 결국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결국 주택임대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1,400만 원, 수익금액이 1,400만 원일 때 5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소득금이. 자, 주택임대소득, 즉 결국 주택임대료 월세가 수입 합계가 1,400만 원일 때 주택임대소득이 5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주택월세 1,400만 원까지는 주택임대소득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돼서 결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는 이 규정에서 바로 주택임대소득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자, 원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자, 사업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다. 자, 주택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택임대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이 됐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규정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자, 이 규정이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20년 10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2020년 10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바로 2020년 10월,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 이것을 곧바로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자, 올해부터 곧바로 적용이 돼서, 자, 연초만 해도 결국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초, 올해 1월 1일, 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입 합계가 1,400만원이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두 개 한 경우에 비해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1,000만원까지가 0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1,400만원까지가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돼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었는데, 자, 그래서 2020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만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을 갑자기 2020년 10월 30일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자, 이거 누가 개정하냐?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2020년 10월 30일에 개정을 해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죠. 자, 2020년 소득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19년 소득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 요건, 자,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재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결국 소득 요건으로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되는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자, 재산 요건으로서 첫 번째 바로 이 재산이 5억 4천만 원, 즉 부동산의 가치가 이 재산세법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의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 5억 4천에서 9억 이하다. 자, 첫 번째로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되고, 재산 요건은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이하여야 되고, 자, 5억 4천원 만약에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다. 자, 그러면 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자,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재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박탈이 돼서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 즉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소득의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게 토지, 건물, 주택, 주로 부동산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의 공시가액,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바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 개별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은 이 시가 표준에, 즉 공시가액의 60%를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죠. 자,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에, 토지 같은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70%를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시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시가격의 주택은 60%를 곱하고 토지면 70%를 곱한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임과 동시에 연간 소득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9억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800만 원일 때, 자, 다른 사업소득금은 없습니다. 자, 이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냐? 자, 일단 소득 요건을 보게 되면 사업소득은 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 요건에 바로 부동산과 소득을 보면, 자, 재산 요건의 부동산의 공시가가 10억이고 여기에 60% 하면 6억이죠. 충족이 됐습니다. 자, 6억. 자,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재산 요건의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800만 원. 자, 이것도 충족이 됐죠. 자, 그래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연간 소득이 800만 원인데 사업소득이 없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 충족했고 재산 요건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 요건 바로 5억 4천에서 9억 사이에 해당하는 6억이기 때문에 충족이 됐고 재산 요건의 소득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800만 원이기 때문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로 말로 계속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텐데,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해서 인해서 건강보험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부부죠. 갑 아파트, 자, 공시가격 12억 한 개를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많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고 서울의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사놓은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 부부가 공동명의로 50%씩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을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이 갑 아파트는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 아파트에 2019년 매월 임대료는 얼마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2019년 매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으면 2019년 12개월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200만 원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부부인데 A는 전업주부로서 다른 소득이 없고 B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자, 그러면 B는 직장가입자고 A는 전업주부로서 다른 소득이 없다. 자, 그러면 이 A는 B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A는 부담하지 않았죠. 즉 B만 급여의 50%, 그러니까 6%에 해당하는 50%만 부담을 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A가 2020년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냐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이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의 재산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재산 요건은 12억, 이 아파트 12억 곱하기, 자, 2분의 1 지분 소유했으니까 2분의 1 지분 5억 6천, 아니 50% 곱하고 여기에 재산세 과세 표준 60% 곱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자,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A의 재산은 세 과세 표준은 5억 4천 이하이기 때문에 충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을 한번 보죠. 자, 소득 요건을 한번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해당이 된다. 즉 구청,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이 1200만 원, 즉
2019년 매월 임대료 100만원이기 때문에 12개월로 곱하면 1200만원이고 이 1200만원의 50%가 A의 소득이기 때문에 600만원이죠. 1200만원 곱하기 50% 하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자, 이 600만원 곱하기 60% 하면 36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 1200만원 중에서 50% 600만원에서 600만원 곱하기 60%한 360만원. 자, 600만원에서 360만원을 빼고 여기에 400만원을 빼면 결국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마이너스 420이라고 했는데 조금 오타가 나긴 했는데 자, 600만원에서 60%를 빼면 240만원이 되는 거고 24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16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재산요건도 충족이 되고 소득요건, 즉 사업소득은 0원이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갑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서 결국 A는 전업주부로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두 안 했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의 주택임대수익금액에서 50%를 곱한 300만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100만원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자, A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필요경비 차감하고 200만원 기본공제 하면 600만원 빼기 300만원 빼기 200만원 하면 1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A가 주택임대사업자,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 100만원의 소득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 100만원, 자, 이것은 바로 요건이 충족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냐 합니다. 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냐 유지되냐 왜 중요하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갑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했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9억 초과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지만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됐지만 공시가 12억, 9억을 초과한 12억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2천만원 이하인 120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A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 해석,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2, 즉 피부양자의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제1호 남목 개정에 따라서 2020년 10월에 개정을 해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일원만 발생이 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공단은 2000 개정, 자, 이 별표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이 개정 규정을 바로
시행일이 2020년 12월 1일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A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1,400만 원 이하이면서 자, 4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월세 수익 금액이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월세 수익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이 건강보험공단이 이 개정된 이 시행 규칙을 통해서 바로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고, 그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A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A의 재산가치, 즉 2분의 1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폭탄 수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해석대로 이 개정된 이 시행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 10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죠. 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으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냐? 자, A는 소득이 없죠. 재산만 갑아파트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아파트 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얼마냐? 자, 12억 곱하기 50% 곱하기 60% 하면 3억 6천이라고 살펴봤고, 주택임대소득 금액은 얼마냐?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소득 100만 원과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 3억 6천과 주택임대소득 금액 10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했는데 어디 가서 산정할 수 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여러분들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만 얘기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냐? 자, A는 원래 B의 피부양자로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었는데, 자, 이 갑아파트의 50%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택임대소득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됐고, 주택임대소득 100만 원은 바로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2010년에 개정된 것을 바로 적용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됐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바로 이 갑아파트의 지분 3억 6천과 주택임대소득 1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토탈 17만 3,200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서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17만 3,200원을 매월 납부를 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죠. 자, 영원에서 17만 2,32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17만 프로입니까?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겁니다. 억울하죠? 매월 17만 3,200원을 납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큰 돈이죠.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면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얘 어떻게 산정하냐? 자, 여러분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해 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서 건강보험공단을 검색창에 치시면 돼요. 건강보험공단 치시면 자, 이렇게 건강보험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 여기 보험료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 보험료 계산기가 있는데 이 보험료 계산기를 들어가죠. 자, 보험료 계산기에 들어가면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 자, 이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자, 세대주 국적이 나오죠. 전 내국인입니다. 자, 소득금액, 연소득금액, 분리과세 소득, 주택임대소득 100만원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자, 100만원을 치죠. 자, 이렇게 100만원을 치고, 자, 재산금액,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얼마였냐면 3억 6천만원이죠. 자, 3억 6천만원 칩니다. 자, 그래서 만, 10만, 100만, 1000억, 3억 6천만원입니다. 자, 3억 6천만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A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100만 원이었고 주택에 대한 갑 아파트에 대한 50% 지분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이었을 때 자,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산정이 되냐? 자, 17만 3,200원 산정이 되는 거죠. 자, 17만 3,200원이 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가 내가 만약에 피부양자로 전환됐을 때 내 재산과 소득금액으로 인해서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부과될지를 한번 산정해보고 싶으면 자, 건강보험공단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정 근거는 뭐냐? 자, 바로 이 소득금액별 점수와 그 다음에 재산 등급별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 등급별은 1등급부터 뭐 쭉 등급이 있는데 자, 이 등급 점수를 합계를 해서 여기에 2020년 195.8원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자, 소득 등급이 바로 100만원 초과부터 120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점수가 얼마냐면 82점입니다. 자, 그런데 A의 소득금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얼마였냐? 100만원이죠. 자, A는 주택임대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등급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만원 초과가 안 됐고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딱 100만원은 1등급도 아니죠. 자, 그랬을 때는 자, 바로 소득 최저보험료, 즉 100만원 초과했을 때 1등급으로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자,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소득의 최저보험료 13,980원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13,980원이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산 등급별 점수가 있어요. 자, 재산 등급별 점수가 있는데 이 재산 등급별 점수는 아까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이죠.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 3억 6천만 원은 어느 등급에 들어가냐? 자, 바로 3억 4,900 초과하면서 3억 8,800만 원 이하인 이 30등급에 들어가는 즉 3억 4,900만 원에 3억 8,800만 원 요 사이에 들어가죠. 3억 6천만 원이. 그러면 등급은 30등급이고 점수가 얼마냐? 731점이고 이 731점에 곱하기 195.8원을 하면 결국 요 731점 나와 있죠. 자,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점. 자, 그래서 1 없고 자, 3 731 곱하기 195.8 하면 15만 7,100원이 건강보험료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15만 7,100원의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 16,100원 더하면 17만 3,200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왜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냐면 자,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득은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 등급별 점수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수 731점에 195.8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을 보면 매년 얼마씩 오르냐? 6원씩 매년 오릅니다. 6원씩 매년 오르면 자, 내년에 가게 되면 6원이면 204원이 되죠. 자, 그러면 내년에 204원을 곱해야 204원을 곱하는데 공시가도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해서 매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공시가도 올라가고 부가 점수도 올라가면 공시가가 올라가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고 올라간 점수에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이 금액도 6원이 올라서 내년에는 204원이면 204원을 곱하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엄청난 폭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이 부가 점수 되는 곱하는 이 부가 점수가 얼마나 올랐냐? 40원 올랐습니다. 40원. 무려 30% 가까이 오른 거죠. 10년 사이에. 이 금액은 매년 6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6원씩 올라가는 이 금액과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엄청난 폭탄이 돼서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가입자로 빨리 바꿔야 되죠.
자, 내가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발생이 될 것 같다 예상이 되면 빨리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A의 순수입은, 자, 월세 임대료가 100만원이었으니까 2분의 1, 50%. 자, 50만원 곱하기 12 하면 60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세금 100만원. 자, 소득금액 100만원에 15% 하면 15만 4천원. 자, 세금은 얼마 안 나와요. 15만 4천원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15만 4천원. 자,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 가지고는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 얼마 안 나옵니다. 15만 4천원. 근데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오냐? 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17만 3,20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 되고 12개월이면 207만 400원을 부담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얼마냐? 223만 2,4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년에 600만원 벌어서 223만 2,400원을 15만 4천원은 국가에 내고 207만 8,4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37.2%를 부담하라는 거죠. 600만원 벌어서 37.2%는 국가에 내고 63.8%만 내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냐? 376만 7,6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 부담률은 2.56%밖에 안 돼요. 자, 근데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얼마냐? 34.6%입니다. 34.6%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아요. 자, 34%면 소득세 세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구간이냐? 1200만원까지 6%입니다. 자, 그리고 1200부터 4600만원까지 15%. 자, 그리고 4600부터 8800까지가 24%. 소득금액이 8800만원이 초과돼야 3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얘는 100만원밖에 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몇 프로냐? 34.6%. 소득세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폭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폭탄이 맞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건강보험료 계속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건강보험료 공단에 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뭐 듣지도 않아요. 어차피 국세청에 갖고 온 자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 갖고 얘기했다고 부과했다고 얘기만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가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서 본인이 방법을 찾아서 본인이 이 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 즉 이 이상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서 부담하는 이 건강보험료를 회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큰 혜택이라도 부여한다는 듯이 뭐 올해 처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 상실됐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안에서 건강보험료에 70%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얼마냐? 140만 원이다. 자, 건강보험료 207만 400원에 70% 하면 145만 4,880원인데, 자, 매월 12만 1,240원입니다. 자, 매월 12만 1,240원이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도 매우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올해 한 해만 적용해 주는 거고, 내년 간다? 이 A는 내년에 거의 225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할 겁니다. 지금 얼마를 부담했느냐면 17만 3,200원을 부담을 했는데 매월, 내년 가면 20만 원이 넘었어. 거의 25만 원에 가까운 매월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020년 12월 1일 시행되는 이 개정규칙, 즉 500만 원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주겠다는 이 시행규칙 별표 규정을 갑자기 2020년 10월에 개정을 해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 시행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의 해석 상실되는 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A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거로 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 해석이 바로 정당한 것이냐?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왜? 법률 적용,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의 신청해야 되죠.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냐?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법 해석을 잘못하고 그러한 법 해석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자, 그거는 추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AS 수입이 100만 원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갑자기 10월에 개정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왜?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 원이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이하고 500만 원까지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음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됐죠. 자, 그런데 갑자기 건강보험 보건복지부가 지들 마음대로 시행규칙을 변경을 해서 2020년 10월에 변경을 해서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됨으로써 바로 1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부과를 하는 거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수준은 거의 폭탄 수준이죠. 자, 이러한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한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